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과점과 독점적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이제 과점까지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독점적 경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독점적 경쟁이라고 보면은 말 그대로 좀 생소하죠, 그렇죠? 독점적 경쟁이라는 것은 독점적인 어떤 성격도 가지고 있고 안전 경쟁 시장에서의 성격도 약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차근차근 얘기할 텐데 독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는 가격 설정, 그렇죠? 가격 설정에 있어서 완전 경쟁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가격이 주어진 거로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P가 MC랑 같아지는 식으로 완전 경쟁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독점에서는 어떻게 되죠? 뭐 P가 가격이 MC보다는 높게, 그렇죠? 한계 비용보다 높게 이렇게 설정되는 거. 일반적인 독점이나 과점에서의 최적화 이렇게 예제를 했었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이 독점 경제에서는 독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완전 경제는 반대로 가격이 시장에서 주어져서 개별 기업들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가격이 MC랑 같아지는데 이 독점적인 성격에서는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는 높게 설정되는 게 있고요. 그래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약간 독점의 성격을 좀 독점에서의 가격 설정 그런 게 좀 보이고요. 완전 경쟁의 성격을 보인다는 건 지난 시대에 얘기했듯이 완전 경쟁에서는 이윤이 그렇죠? 이윤이 0이 된다. 장기적 이윤이 0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따른다는 얘기죠. 독점 경쟁에서. 그래서 Q를 미분하면 Q를 이제 묶으면은 P 마이너스 Q 그렇죠? 이렇게 되죠. 요것이 0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가격이 평균 총병이랑 장기적으로 같아진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윤이 0이 된다. 이런 거 이런 면에 있어서는 완전 경쟁이랑 좀 약간 유사한 점이 있다. 그래서 독점적 경쟁이라는 그 용어가 조금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독점적 경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그 봤을 때 보면은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기업이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고 근데 완전 경쟁이랑 차별화되는 거는 이게 각각이 좀 약간 어느 정도 차별적인 제품을 만들고 있다, 그렇죠? 완전 경쟁 시장은 뭐냐면 다수의 기업이 있고 동일한 제품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독점적 경쟁이라는 것은 완전 경쟁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고 다만 약간씩 차별화된 제품을 파는 독점적 경쟁자들로 구성된 점만 다르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패션 회사, 그죠? 레스토랑, 처방전 없이 사는 상품, 식품 제조업 이런 것들이 이거의 사례로 해당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독점적 경쟁은 어, 비슷하죠. 그래서 뭐냐면은 그 독점 처음에는 이제 독점이랑 유사한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윤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됐었죠? 이윤이라는 것은 P 곱하기 Q 그죠? 총 매출 그죠? 총 수입 total revenue 마이너스 총 비용 그죠? 그런데 독점에서처럼 이 가격이라는 것이 어, 시장 수요 곡선을 보고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점적인 차별화돼서 가격 설정할 수 있으니까 P라는 것도 Q의 함수다. 그죠? 이 P라는 것이 Q 함수라는 게 어떤 의미라는 거였죠? 우리가 예전에 P라는 것은 수요 함수에 의해서 수요 함수를 보고 결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P 곱하기 Q 마이너스 TC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제가 노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수요 함수를 그냥 뭐 이렇게 됐다고 한번 따져볼게요. 수요 함수가 자 그러면은 이윤이라는 것은 P 곱하기 Q 그쵸? 총 수입 그쵸? total revenue 마이너스 총 비용 그쵸? 자 그랬을 때 그 이 가격이 독점적 경쟁은 그냥 독점과 마찬가지로 이 가격이 그냥 주어진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설정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수요 함수를 보고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독점적 경쟁에서도 자기의 수량을 최적화해서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총 비용을 Q로 미분하면은 이게 뭐였죠? 수량이 한 단위 증가할 때 비용이 총 비용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게 한 개의 비용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0이 되는 시점에서 최적 선택을 한다,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자, 그럼 그래보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 함수는, 자, 수요 함수는 이렇게 P는 마이너스 2Q 플러스 10으로 되어 있으니까 Q가 0일 때 얼마죠? Q가 0일 때 P는 10이고, 그죠? 그 다음에 P가 0일 때는요, P가 0일 때는 Q가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0일 때 10, 그죠? Q가 0일 때 10, 0일 때 10이고, 그죠? 그 다음에 P가 0일 때는 Q가 얼마였죠? P가 0일 때 Q가 5였으니까 수요 곡선은 이렇게 되겠죠. 수요 곡선은. 자, 그러면은 한계 수익 곡선은 어떻게 되죠? 이게 한계 수익 곡선인데, 그죠? 총 수입을 Q로 미분하면 한계 수입이 이렇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죠? Q가 0일 때는 한계 수입은 10이 되는 거죠. 똑같이. 그 다음에, 한계 수입이 0일 때는 Q가 2.5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계 수익 곡선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수요 곡선이 직선일 경우에는 한계 수익 곡선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치로 이렇게 좀 보여드렸던 것이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 수요 곡선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죠? 자, P는 그래서 AQ 곱하기 B다, 이렇게 만들 수 있을 때 두 가지가 있죠. Q가 0일 때는 P가 7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Q가 0일 때는 P가 7이다. 그러면은 B는 그냥 7이 되는 거죠. Q에다 0값을 집어넣으면, 그죠? 그러면은 P는 AQ 플러스 7로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가서, 여기 있잖아요. 이 130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가 0일 때는 Q가 1300이더라. 그렇죠? P가 0일 때는 A 곱하기 Q 플러스 7.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잠깐만요. 그렇죠. 그렇죠? Q가 1300이었죠. A 곱하기 1300. 그죠? 그럼 A는 여기서 마이너스 7분의 1300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뭐 그렇게 해서 똑같이 수요곡선을 도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계 수입이라는 것이 P 곱하기 Q다. 한계 수입이. 그것은 여기서 뭐 P라는 것은 요 함수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죠. 마이너스 7분의 1300Q Q 플러스 7. 그쵸? 곱하기 Q. 이렇게 해놓고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총 수입을 미분하면은 Q로 미분하면은 그래서 뭐 마이너스 1300분의 7Q 제곱 플러스 7Q. 그죠?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마이너스 7분의 1300 곱하기 Q 플러스 Q 뭐 이렇게 7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울기로 보면 이게 두 배로 되는 거죠. 2로 되니까 기울기가 좀 반 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품의 차별화로 인하여 독점적 경쟁 기업은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갖고 있게 된다. 그래서 그가 가격을 올리더라도 완전 경쟁에서처럼 고객을 모두 잃어버리진 않는다. 그죠? 완전 경쟁은 뭐였죠? 완전 경쟁은 가격이 주어진 거라고 이렇게 따지니까 가격 올라버리면 자기 거를 구매를 안 하고 하니까 다 손해를 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수요 곡선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가격이 오르더라도 수요는 있다는 얘기죠. 좀 생산은 줄어들지 몰라도. 그죠? 근데 이제 그러나 대체재를 생산하는 여기서 독점과 가점의 차이점은 뭐냐면, 대체재를 생산하는 다수의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매우 탄력적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독점적 경쟁 기업이 가격을 좀 올렸을 때 그 수요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거죠. 왜냐면은
대체재를 생산하는 다수의 그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차별화는 하지만은 이 차별적인 제품이 완전히 다른 거를 대체할 수 없을 만큼 차별적이면은 뭐 가격이 이렇게 변하더라도 그걸 쓰긴 써야 되는데, 차별화는 돼 있지만은 그 대체 관계가 다른 재와의 대체 관계가 상당히 심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면 독점적 경제 같은 경우는 독점적인 성격이 있다. 그래서 독점적인 성격은 어떻게 있었죠? 독점에서는 MR 이꼴 MC가 되는 시점에서 수량을 선택하고, 그죠?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수요곡선상, 그죠? 이 수량이 주어졌을 때 그 수량을 그 수요곡선에다 대입하면 가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 것처럼 MR 이꼴, 그죠? MR 이꼴 MC 만나는 지점, 그죠? A라는 지점에서 수량을 선택하고, 이게 520이라고 되어 있네죠. 가격은 어떻게 돼요? 이 주어진 MR 이꼴 MC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의 수량을 그냥 수요곡선에 쭉 대입하면은 4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 설정하고 이렇게 최적의 수량 선택하는 방법은 독점이랑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독점적 경쟁기업은 MR 이꼴 MC인 지점에서 생산하여 이윤 극대화를 한다. 자, 이게 과연 독점적 경쟁기업에만 해당될까요? MR 이꼴 MC는? 모든 기업에 해당돼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안전 경쟁 기업은 이유는 총 수입 마이너스 총 비용이죠. 그렇죠? 그런데 총 수입은 가격에다가 판매한 수량이죠. 마이너스 총 비용. 그렇죠? 근데 완전 경쟁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들이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가격은 고정되어 있다. 외생적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윤 극대화 적용은 어떻게 되죠? P가 외생적이니까 그냥 Q를 앞에 뒤에 있는 Q로만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총 비용을 Q로 미분하면은 한 개의 비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실은 다시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미분하면은 총 비용, 총 수입을 Q로 미분하고 총 비용을 Q로 미분하고 이게 같아져야 된다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한 개의 비용과 한 개의 비용의 차이가 같다, 그렇죠? 완전 경쟁에서는. 근데 여기서 한 개 수입이라는 것은 요 총 수입이 P 곱하기 Q인데 완전 경쟁에서는 P가 주어졌다 이렇게 하니까, 외생적이라고 하니까 이 Q에 대해서만 미분하면 그냥 요것만 남는 거죠. 그렇죠? 완전 경쟁에서는 MR 이꼴 MC는 그대로 나와요. 그렇죠? 요거는 디폴트라는 얘기죠. 기본이라는 얘기죠. 근데 추가적으로 한 개 수입이 이게 그냥 가격이랑 같으니까 P 이꼴 MR 이꼴 MC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독점은 어떻게 돼요? 독점은 어떻게 되냐면 이윤이라는 것은 똑같이 총 수입 마이너스 총 비용,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총 수입이라는 것은 P 곱하기 Q잖아요. P 곱하기 Q긴 한데 이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냐면 수요 곡선을 보고 하니까 P라는 것도 Q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독점에서도 독점 기업이 최적의 수량을 선택하는 방법은 똑같다 이거죠. 총 수입을 Q로 미분하고 총 비용을 Q로 미분하면은 그냥 이것은 한 개의 수익과 한 개의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 기울기가 같아지는 지점. 다시 한번, 이게 뭐라 했죠? 한 개 수입, 한 개 비용은 총 수입, 총 비용의 기울기라 그랬죠. 그래서 이 수입이 있고 비용이 있었을 때는 어디서 이윤이 극대화되느냐? 기울기가 같아지는 지점에서, 그렇죠? 여기서 극대화된다.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가 이윤이 0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총 수입은 총 비용이랑 같다는 것은, 그러니까 한 개 수입은 한 개 비용과 같다는 얘기는 완전 경쟁이나 독점이나 과점이나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이랑 다 동일하다는 얘기죠. 물론 근데 이거를 좀 이 총수입이 PQ 곱하기 Q였으니까 요거 미분하는 것은, 그죠? 이 TR이라는 것이 P는 Q 함수고 이렇게 Q니까 요거에서 미분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뒤에 미분하면 P만 남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완전 경쟁 같은 경우는 요거만 하나만 있고, 그죠? 그런데 독점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이 추가되니까 이것이 MC보다는 크게 나타난다.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지. MR 이퀄 MC가 되는 지점에서 최적화를 한다는 거는 어디나 다 동일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MR 이퀄 MC라는 지점에서 생산해서 요 생산량을 선택을 하고, 그죠? 생산을 결정하고 가격은 MR 이퀄 MC가 만나는 이 수량을 수요곡선에 대입해서 4를 구한다는 얘기죠. 독점 가격 같이 MC보다 높은 가격을 부과해서 P 이퀄 MC에서 생산하는 완전 경쟁 기업보다는 더 적은 수량을 생산한다는 얘기죠. 자, 일단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독점 기업처럼 MR과 MC보다 더 높은 지점에서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상품 차별화로 인해서 독점적 경쟁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이 있지만은 재화들이 좀 차별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별화로 인해서 가격을 좀 더 매길 수 있다는 얘기죠. 뭐 MR과 MC가 되는 지점에서 수량을 정한다는 거는 우리가 주어지긴 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마음대로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 독점적 경쟁에서도 대체제가 좀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 그림에서 그러면 경제적 이윤과 손실이 나는 그런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자, 왼쪽 같은 경우는 경제적 이윤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윤을 어떻게 구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요거는 파이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는 거야. 그래서 총 수입이 얼마고 총 비용이 얼마라 그러면 이윤을 쉽게 구할 수 있죠. 근데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여기 가격 곱하기 수량이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 그랬죠? P 곱하기 Q 마이너스 총 비용, 그죠? 자, 이거 Q로 묶으면 어떻게 되죠? P 마이너스 총 비용을 Q로 나누면은 평균 총 비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가격적인 거에서는 가격과 평균 총 비용 간의 차이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세로축에 이제 가로축에 이제 수량 이렇게 곱하면은 그게 이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왼쪽에는 경제적 이윤이 난다는데 가격이 어디 있죠? P는 여기 있네, 있죠? 그 다음에 평균 총비용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평균 총비용보다 높죠, 그렇죠? 이게 이 왼쪽 같은 경우는 P가 평균 총비용보다 높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윤이 나는 거죠, 그렇죠? 얼마만큼? 요 차이만큼 이윤에다가 판매한 수량, 그렇죠? 곱하면 총 이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을 보면은 요 부분이 이윤이 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자, 우리가 한 것처럼 어디서나 최적의 수량은 어디서 구해요? MR 이퀄 MC가 되는데, 그렇죠? 자, MR 이퀄 MC가 되는 데 있어서 가격을 얼마에 매겼어요? 수요곡선에 있는 수요곡선상에 이 수량에서 수요곡선상에 있는 여기를 가격을 매겼죠. 근데 이때 평균 총비용이 녹색으로 된 거 있죠. 평균 총비용 곡선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렇죠? 점이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평균 총비용은 2가 나오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윤이 총 얼마죠? 자, 그래서 총 이윤이라는 것은 Q 곱하기 P-ATC니까 P는 4였고 ATC는 2였어요. 그러면 2 곱하기 수량은 얼마 판매했었죠? 그래서 52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40 정도 이렇게 이윤이 났네요. 그렇죠? 왼쪽에서는. 그렇죠? 오른쪽은 어떨까요?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경제적 이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윤이라는 것은 본 것처럼 Q 곱하기 P-ATC다. 그렇죠? 그래서 P가 ATC보다 평균 총비용보다 높으면은 이윤이 나는 거고 P가 ATC보다 낮으면 손실이 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보시죠. 똑같이 MR 이퀄 MC가 되는 지점에서 수량을 520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가격은 요 수량에서 수요곡선과 만나는 점, 그죠? 요걸 4로 이렇게 가격을 했던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시점에서 평균 총비용 곡선이 이 수량에서 만나는 점을 따져보니까 6이 된 거죠. 그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ATC가 평균 총비용이 가격보다 더 높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나죠. 그렇게 되는 건 좀 알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서 A에서 이 기업은 경제적 이윤을 얻고 있고 B에서는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차별화는 돼 있지만, 독점 경쟁 같은 경우는 차별화는 돼 있지만은 수많은 기업들이 존재하고, 대체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완전 경제 시장은, 그러니까 독점적 경쟁이라도 수많은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에서는 진입 장벽이 낮아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에서처럼 초과 이윤에 기회가 생기면은 새로운 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거죠.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독점이나 과정 같은 경우는 고정 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운 기업들이 마음대로 진입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독점적 경쟁은 제품은 차별화가 있다라도 다른 기업들이 진입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 이렇게 높지 않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처럼 왼쪽 같은 경우는 P가 ATC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신규 기업에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평균 총비용이 가격보다 낮으니까 이윤이 손실이 나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면 퇴출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전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장기 조업 중단 조건, 단기 조업 중단 조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단기 조업 중단 조건은 뭐냐면은 변동비보다 가격이 더 낮으면은 추가 생산에서 계속 손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단기적으로는 고정비를 생각하지 말고 그 가격이 변동비보다 높으면은 그냥 계속 생산하다 보면은 그래도 가격이 변동비보다 높으니까 좀 이익 나는 것들로 인해서 고정비를 좀 커버하면서 이렇게 좀 손실을 메꿔갈 수 있으니까 계속 영업할 수 있는데 가격이 변동비보다 더 낮아지면은 고정비도 많이 들어간 상황에서 계속 손실 나면은 더 이상 장사 못하니까 단기에는 그렇게 중단해라 이렇게 했던 얘기가 있었고요. 장기 중단 조건은 이윤 자체가 0보다 작으면은 장기적으로 퇴출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가격이 평균 총비보다 낮다. 이 얘기는 뭐죠? 이윤이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랬을 때는 경제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이럴 경우에는 퇴출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윤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볼게요. 이윤이라는 것이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거였죠. 근데 총수입이라는 것은 판매한 수량에다가 가격이죠. 매출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TC. 그래서 이걸 Q로 묶으면은 P 마이너스 TC 나누기 Q다. 총비용을 Q로 나눈 거는 평균 총비용이다. 그랬었죠. 그렇죠. 이렇게 됐었죠. 근데 요거 왼쪽에서 보면은 P가 ATC보다 높으니까 이익이 나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죠. 자, A에서 이 기업은 경제적 이윤을 얻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완전 경쟁과 같이 진입 장벽이 없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진입 장벽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이 이 시장으로 진입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수의 기업의 진입으로 인해서 개별 기업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 거죠. 예전에는 수요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수요가 이렇게 쭈그러드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개별 기업의 수요 곡선은 B에서와 같이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그렇죠? 새로운 걸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MC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MR 이꼴 MC가 되는 지점, 예를 들어서 요건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이렇게 해서 가격을 더 많이 생산하고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었는데 수요 곡선이 쭈그러들면은 수량도 줄어들면서 가격도 낮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진입이라는 것은 경제적 이윤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진입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 맨 오른쪽 같은 경우는 신규 기업이 진입하면은 가격이 낮아지면서, 그죠? 그다음에 이윤 같은 게 좀 줄어드는 이런 모양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 이윤이 존재할 경우 신규 기업이 진입하고 경쟁을 확대하고 기존 기업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이윤이 줄어든다는 거죠. 잠식된다는 거는 좀 잘못된 표현인 거고요. 이윤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 그렇죠? 장벽이 없다는 얘기죠.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윤을 사라지게 한다. 그래서 완전 경쟁에서처럼 이윤이 장기적으로는 0이 된다. 이 얘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해되죠. 이제 독점적 경쟁이라는 것은 독점처럼 가격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윤이 0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0의 이윤이 된다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 보는 거죠. 다시 보면은 MR 이퀄 MC가 되는 지점에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은 어떻게 설정하죠? MR 이퀄 MC에서 수량으로 해가지고 수요 곡선상으로 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되는 거죠. 근데 요 시점을 보니까 요 시점이 P가 평균 총평이랑 또 만나는 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P가 ATC랑 같아지는 점. 그러니까 이윤이 0이 되는 지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 설정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평균 총평이랑 같은 지점에서 결정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평균 총평이 되어 경제적 이윤이 없어지면은 기업들의 진입이 멈추게 된다. 그렇죠? 자, 이 시장은 매우 경쟁적이어서 기업들은 항상 고객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래서 제품 차별화, 광고, 상표명 인식 등을 통해서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하나 추가할 거는 뭐냐면은 매우 경쟁적이라고 하더라도 독점적 경쟁이 매우 경쟁적이라 해도 완전 경쟁 수준은 아니라는 얘기죠. 완전 경쟁 수준의 수량은 어떻게 될까요? ATC가 제일 낮아지는 지점이죠. 그 완전 경쟁 시장은 P 꼴, MR 꼴, MC 꼴, 그 다음에 ATC 같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 부분이 그 평균 총비용이 가장 최저화되는 지점이라고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독점적 경쟁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ATC 이 부분이 평균 총비용이 최저가 되는 지점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쪽 그죠? 이쪽까지 이쪽이 최저가 되는 지점이라서 완전 경쟁보다는 독점적 경쟁이 수량이 좀 적죠. 가격도 그렇게 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 어쨌든 간에 시장 지배력이 존재하게 되면 총잉여,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의 합을 총잉여라고 했었죠. 이것은 극대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직 완전 경쟁에서만이 보이지 않는 손이 총잉여를 극대화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가격이 평균 총비용 같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평균 총비용이 최저가 되는 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이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MR 이퀄 MC, 그죠? 근데 여기서 ATC가 최저가 되는 지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완전 경쟁에서는 평균 총비용이 최소점에서 생산을 하며 가격은 한계 비용과 일치한다. 그렇죠? 그런데 독점적 경쟁에서는 그 평균 총비용의 최저점보다는 적게 생산한다는 얘기죠. 여기니까, 그렇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MR 이퀄 MC니까 뭐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뭐 한계 수익 곡선은 이렇게 수요 곡선의 반이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서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점이라는 것은 평균 총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아니죠. 최소화되는 지점 어디냐? 여기다. 그렇죠? 그래서 덜 생산하며 사중 손실이 발생한다. 그렇죠? 완전 경쟁 대비해서 좀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사중 손실이 발생하느냐? 달리 말하면 왜 평균 총비용이 독점적 경쟁에서는 완전 경쟁보다 더 높냐? 왜 그러냐? 제품 차별화 및 광고 때문일 수도 있는 거죠. 차별화를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사중 손실은 제품 선택 기회 증가에 대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추가적 비용의 원천이라는 것은 차별하는 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광고 등으로 해서 상품 차별화할 수 있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되기 때문에 완전 경쟁보다는 비용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효율성이 감소가 되는 것은 제품의 선택 가능성과 다양성에 대한 대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딱 이렇게 보면은 뭐 여러분들 이 그림상에서 좀 정리하면은 수량은 어디서 선택하지? 최적의 수량은 독점에서 마찬가지, 그러니까 모든 기업에서 마찬가지로 MR 이퀄 MC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과 같아진 점에서 최적의 수량을 선택을 하고, 가격은 어떻게 설정할까? 그 최적의 수량에서 이 수량에 대해서 수요 곡선상에 있는 가격 대입을 시키고, 그렇죠. 이윤은 어떻게 계산할까? 가격과 평균 총비용의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보고,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뭐 독점이든 과점이든 뭐 어떤 시장 지배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는 뭐 사중 손실이 발생한다 그랬죠. 근데 질문은 뭐냐면은 시장 지배력이 존재할 때 정부는 규제에 나서야 되는가, 정부가 규제에 나서야 되는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가 규제가 필요한 경우는 뭐냐면 담합이 의심스러운 경우. 담합하면은 과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독점 기업처럼 할 수 있죠. 가격 더 높게 받을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더 할 수도 있죠. 근데 담합이 독점처럼 되면 수량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균형 수량이 줄어들고 그러면은 완전 경쟁 같은 경우는 수량이 되게 많은데 사중 손실이 더 크게 발생하죠. 그러니까 사중 손실이 크게 발생할 경우에는 규제 필요하다. 그다음에 사회적 이익이 비용보다 큰 경우 규제 그렇죠? 그다음에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된 경우에는 정부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규제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시장 지배력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제 허핀달 허쉬만 지수라고 해서 뭐 소위 말하는 HHI 지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뭐 계산하는 거는 간단해요. 점유율 각 기업들의 점유율 제곱의 합이에요. 그래서 이 허핀달 지수는 이 시장 지배율을 제곱해서 합한 거죠. 자, 그래서 HHI가 높을수록 산업이 더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의 기업 독점이면 어떻게 되죠? 독점 기업이면은 이 허핀달 허쉬만 지수는 어떻게 되죠? 100%니까 한 기업이 가지고 있으니까 100의 제곱을 하면 얼마죠? 많이죠. 그렇죠? 자, 그럼 과점은 어떻게 되죠? 복점이라 할까요? 두 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복점 두 개의 기업이 존재해요. 자, 각각 점유율 50%씩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각각의 점유율의 합이니까 제곱의 합이니까 50% 제곱 플러스 또 다른 기업이 50%니까 제곱 이렇게 하면 얼마 되죠? 5, 25, 2500 플러스 2500 그러니까 50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기업별로 점유율 구해가지고 이렇게 쭉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독점력의 기준, 또 시장 지배력 기준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이 허핀달 허쉬만 지수 가지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900인가 하여튼 2000 정도 넘으면은 그래도 시장에 어떤 지배력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 네 가지 시장 구조를 이렇게 좀 요약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죠. 완전 경쟁, 기업들이 많고 판매되는 제품은 같고 진입 장벽이 없다. 자유로운 진입들이 있죠. 그 다음에 가격 수용자냐 가격 결정자냐 가격을 주어진 거로 한다. 그렇죠? 가격은 뭐랑 같냐? P 꼴 MR 꼴 MC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잔여 수요 뭐 수평적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사회적 잉여는 극대된다. 장기 이윤은 0이다. 그렇죠? 이거는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평균 총비용이 가격과 같을 경우에는 장기 이윤이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독점적 경쟁은 어떻게 돼요? 기업도 많은데 제품이 약간 차별화되어 있다. 그렇죠? 진입 장벽이 없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독점적 경쟁에서는 그 기업이 차별화된 제품을 가지고 있어서 가격 설정할 수 있지만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초과 이윤 존재하면은 다른 기업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윤은 0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또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격은 독점적 경쟁은 가격은 한계 비용보다 높다. 그렇죠? 여기서 다 보면 MR 이꼴 MC는 다 해당돼요. 그렇죠? MR 이꼴 MC, MR 이꼴 MC, MR 이꼴 MC, MR 이꼴 MC는 이거 다 어디서나 다 동일하게 적용되지만은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냐 작냐는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완전 경쟁에서는 가격이 한계 비용과 같은 거고, 그렇죠? 독점 경쟁에서는 가격이 MC보다는 높고, 독점에서도 가격이 MC보다 높고, 과점에서는
과점에 있어서는 그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두 가지 봤었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과점에서는 두 개의 경쟁을 할 수 있다 그랬죠. 가격 경쟁. 그죠? 동일한 재화에 대해서 가격 경쟁할 경우에는 가격이 한계 비용과 같은 때까지 한다 그랬죠. 서로 경쟁하면서 가격 경쟁하니까 우리가 그 조경회사의 사례를 봤었죠. 그죠? 그랬을 때는 P꼴 MC가 되는 거죠. 그런데 차별화된 재화에 대해서는 독점처럼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그죠? 경쟁 및 제품 차별화 총류에 따라서 과점일 경우에는 P가 한계 비용보다 높을 수도 있고 P가 한계 비용과 같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격 경쟁 사례를 뭐라 그랬죠? 과점에서 그 버트랜드 그죠? 베르트랑이라고 가격 경쟁 얘기했었고 수량 경쟁. 그래서 자기 수량을 최적화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수량 경쟁 같은 경우는 꾸르노 모형이라고 했었죠. 꾸르노 그죠? 하여튼 뭐 이렇게 됐었고 뭐 수요 곡선 우양하고 있다 이렇게 했고 과점은 기업이 적고 재화는 동일적일 수도 있고 차별화될 수도 있고 그죠? 진입장벽이 있고 그죠? 이 얘기는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장기 이유는 0일 수도 있고 0보다 클 수도 있고 0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과점 가격 경쟁을 할 때 그죠? 동질적인 재화에 대해서 가격 경쟁할 경우에는 이윤이 0이 될 P 꼴 MC 지점까지 이렇게 경쟁을 하니까 이윤이 0이고 만약에 차별화된 재화에 대해서 경쟁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윤이 0보다 클 수도 있는 거죠. 자, 독점 마지막으로 기업은 하나, 판매되는 제품도 하나, 그죠? 진입장벽이 있고 되게 매우 높고, 그죠? 독점에서는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다, 그죠? 장기적 이유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하는 게 뭐냐면은 뭐 독점, 과점, 완전 경쟁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완전 경쟁이 어느 정도까지의 기업이 있어야지 완전 경쟁과 유사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아이들이 좀 음료수 장사를 하려는 거죠, 이제. 그죠? 저 위에 그림에서는 이제 뭐, 레모네이드 파는 거죠, 그죠? 레모네이드 판매하려는데 여기는 두 개의 판매자만 있죠, 그죠? 그래서 위에 그림에서 이 산업에는 두 개의 기업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기업은 제품 차별을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역시장은, 그죠? 지역시장 같은 경우는 3개 또는 4개 기업만 있으면 충분히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그래서, 완전 경쟁이라는 것이, 뭐, 우리 이론적으로 뭐 몇만 개, 몇십만 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서로 간에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소수의 기업만 있어도 충분히 경쟁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지금 본 것처럼 연구에 따르면 지역시장은 세네 개 기업으로도 경쟁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산업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 좀 붙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상으로 과점과 독점적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끝난 것 같아요. 완전 경쟁 시장, 독점, 그다음에 과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서로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좀 게임 이론에 대해서도 보면서 상호 간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적화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 보조노트, 그 독점 및 과점의 균형 조건이라는 이캠퍼스상에 있는 그 사례 있잖아요. 보여드리면은. 수량 경쟁을 할 경우에, 그죠? 여기 13번, 그죠? 수량 경쟁을 할 경우에 어떻게 최적화하느냐, 그죠? 똑같이 MR 이퀄 MC 하는 요거는 계속 저번 시간에도 했었죠, 그죠? 그쵸? 이런 우리가 예를 좀 우리가 했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완전 경제 시장, 독점, 과점, 그죠? 그다음에 오늘 얘기했던 독점적 경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의 형태로 또는 이제 그 기업이 얼마나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그
기업의 특성이죠. 그런 것에 따라서 시장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14장 과정과 독점적인 경쟁 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